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해운주 벌크업, 운임 상승 어디까지입니다. 지수는 박스권에서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해운주들은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후 현재까지 HMM은 94%, 페노션은 53% 급등했는데요. 벌크선 종합 시황을 보여주는 BDI는 전주 대비해서는 16.4% 올랐고 지난해 말 대비해서는 약 2개월 만에 67% 상승했습니다. 이는 중국 및 주요국의 경기 회복으로 철광석과 석탄 등의 물동량이 회복세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BDI의 강세는 철광석뿐 아니라 석탄과 곡물 등의 물동량도 견조하다는 것을 반영한다면서 최소 상반기까지 철광석 수요가 증가하고 석탄 물동량도 회복할 전망이라며 해운주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면서 추가 상승 모멘텀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야인세 리턴즈 2부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준현 운영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한 주의 시작 야인시대 리턴즈 2부를 문을 열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야인스톡을 통해서 또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또 야인스톡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 진단해드리는 야한 진단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좀 기분 좋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님 이름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 쫄보님과 돌멩이님도 확인했고요. 노자성님 그리고 살려줘요님 함께하고 계시네요. 오렌지님도 앞에 R을 다셨구나. 그리고 또 어떤 분들 함께 계시나요? 바른생활님도 이름이 보이고요. 뚱뚱해님. 이름까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또야 나에게 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야인스톡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운주의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한 달 동안 HMM의 주가가 94% 올랐고요. 페노션도 5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특히나 해운주, 해운업에 대한 전망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BDI 지수도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수에 계속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자, 운용형님. 네. BDI 지수가 정말 말 그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최근 들어서 상승을 하고 있죠. BDI 지수가 지난 3월 19일 금요일 기준으로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2281이거든요. 이게 3월 달에 1700 정도 했으니까 3월 1 정도. 3월 기준해 가지고 약 38%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연초 대비해서는 한 68% 정도 좀 올랐을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코로나 때 저점이 아마 350 정도까지 내려갔으니까 그 저점으로 따지면 7배 이상 올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그 해운주 지수 하게 되면 크게 보면 이제 컨테이너 지수하고 이제 BDI 지수는 나누지 않습니까? 네. 컨테이너 업종 지수가 대표적으로 이제 앞서 가장 많이 뜬 게 HMM 같은 경우가 작년 4분기부터 뜨기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 4분기부터 뜨다가 최근 들어서는 컨테이너 업종 지수는 4주 연속 하락입니다.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이게 컨테이너 업종 지수가 급등을 할 때 상대적으로 BDI 지수는 못 떴어요. 못 떴는데 맞아요. 이제 네. 컨테이너 업종 지수가 조정을 받는 국면에 특히 3월 달부터 BDI 지수가 이제 급등을 좀 하면서 BDI 지수와 관련된 페노션이라든가 대한해운이 상승을 좀 이끌고 네. 그 전에 물론 현대상승, HMM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지만은 다 같이 컨테이너 업종 지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HMM 같은 경우도 상승 추세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상승 이유 자체가 이제 BDI 지수만 하나 본다 한다면 BDI 지수가 이제 뭘 실현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비정형화된 어떤데 철광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석탄이라든가 그다음에 곡물들을 실현하는 쪽이 이제 BDI 쪽이거든요. 네. 컨테이너 그다음 말로 박스에 넣어가지고 실현하는 게 컨테이너 쪽인데. 이 부분 자체가 결국 이제 원자재 쪽이거든요. 실현하는 거 철광석이나 석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재 가격들이 최근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지 않습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뭐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약간 좀 쉬고 있는 쪽이지만은 원자재 뭐 10년 빅 사이클 얘기가 나오면서 원자재 쪽에 뭐 투자를 해야 된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BDI 선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빠르게 상승 움직임이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네. 올라갔던 부분 자체는 그런 어떤 원자재 가격 상승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컨테이너 업종 지수가 급등을 할 때 좀 쉬었던 쉴 데에 때 대한, 다시 이제 BDI 지수가 좀 반등하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게 이 컨테이너선 지수랑 BDI 지수는 이렇게 같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항상 이렇게 엇갈리나요? 거의 비싸게 가는데요. 네. 일단은 이번 같은 경우 상당히 시차가 많이 났어요. 컨테이너 업종 지수가 급등을 할 때 BDI 지수는 거의 1,600, 1,700에서 횡보했거든요. 네네. 최근 들어서 3월달 들어서 컨테이너 지수가 실 때 지금 BDI 지수가 빠르게 좀 가격 메꾸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BDI 지수가 계속 고공행진하면서 해운주들의 주가 또 기대감도 함께 끌어올려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솔직히 솔직하게? 네, 저는 좋아요. 지금은 관심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계속 관심이 이렇게 없어요. 상승하고 있는데도. 오늘 이슈를 준비하긴 했지만 네. 이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거 작년 9월에 둘 다 들고 나왔습니다. H&M도 들고 나왔고 페노션도 들고 나왔는데 네. 욕 정말 엄청 먹었거든요. 9월이니까 그때만 그때가 해도. 9월 22일이었으니까 페노션 그때 추천 가격이 3,900원이었고 H&M은 9,000원이었는데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때는 추석 전에 5G도 2차 상승 랠리가 나올 때였고 2차 전지가 너무 좋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청자 입장에서 이런 굴뚝주를 이제 왜 데리고 왔냐. H&M이 예전에 구현대상선이거든요. 삼양이 변경 굉장히 네. 하락 추세가 가팔랐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때 좀 먼저 이 좋아지는 쪽이니까 아무로 물동량이 신흥국 중심으로 봤는데 주가가 지금은 저는 다 같다고 보는 쪽입니다.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선 초입부인데 주가는 선반영되지 않습니까? 6개월 먼저. 네. 그래서 작년 9월, 10월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뭐 수익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지금 주가가 7,10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제가 관심이 있었을 때는 3,900원이었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네, 100% 올랐네요. 가까이가 떴어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이거 방송에서 이슈화를 만들어봤자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쪽이고요. 이미 단지 많이 우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왜 H&M과 페노션이 올랐고 경기 운행 돌아가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공부를 하면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도움이 되겠죠. 네. 저는 뭐 일단 뭐 초입부라고 좀 복이 있고요. 경기 회복 국면에 뭐 철광석, 석탄, 곡물 이제 화물 운송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운영님께서 말씀해주신 전부 다 원자재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건 코로나19로 부진했던 신흥국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확실히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보게 되면 중국의 석탄의 수입 쿼터제를 해제했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일본, 대만 쪽으로 철광석 수입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 확실하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중국 중심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가장 컸고, 네. 선봉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증가가 웃돌다 보니까 상당히 개선세가 뚜렷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절정을 향해서 좀 치달아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감도 많이 선반영이 됐고 이미 절정에 거의 다 와 있다라는 좀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투자 전략은 또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원자재, 뭐 철강이라든지 또 석탄에 대한 물동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BDI 지수는 뭐 곡물에 대한 물동량까지 함께 가져가는 거다라고 하던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질 것 같거든요. 그로 인한 수익 섹터 우리 어디를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해운주가 올라가고 있다는 자체는 그만큼 원자재 관련 쪽에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쪽이지 않습니까? 네. 조금 전에 BDI 물동량과 관련된 것 자체가 석탄, 철광석, 곡물 쪽이니까 이쪽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에 관련 섹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가장 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자체가 오늘 주가도 올랐지만은 철강 쪽이거든요. 철강. 예, 철강이 최근에 업황 자체가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 지금 철강이 부족해가지고 트럼프 정부 때 그 미국의 중국에 수출 규제했던 통상법 232조인가요? 무역 확장법인가? 그걸 폐지해달라고 요구할 정도거든요. 네네네. 철강석이 부족해서 가격이 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제 지난 주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선제에 대해서 덤핑 관세율을 40.9%에서 0.9%인가요? 네, 대폭적으로 낮췄어요. 낮춰줬잖아요. 이것도 이제 미국 쪽에 철강이 부족하니까 관세를 낮춘 거거든요. 그만큼 업황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쪽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오늘 이제 철강기 올랐던 자체가 중국의 최대 조강 생산국이 소비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경기 자체가 중요한데 중국의 철강 생산량 자체도 중요한데 지난 주말에 중국 최대 철강 생산 단지가 당산시거든요. 네. 거기에서 철강 쪽이 또 설비 가동에 따라 가지고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니까 환경 오염 요즘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많이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염이 심하게 배출된 철강 회사에 대해서 가동을 중지시킨다든가 이거 감소시킨다든가 그런 어떤 역할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철강 가격이 더 상승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또 부분도 역할도 겹쳤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당산시 규제로 인해 가지고 그럼 철강 수요가 감소하면서 철강용 물동량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네. 이제 그런 또 전망도 있는데 오히려 가동력 약화에 따라 가지고 그 다른 쪽에 대한 어떤 그 가격 자체가 상승을 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효과 자체가 더 긍정적으로 반영될 거라는 전망이니까 가장 큰 문제 자체가 철강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해운업종이 올라가게 되게 되면 결국 해운업종이 올라가는 자체는 배가 부족하다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해운 선사들이 조선업체에다 발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 때 조선주를 살 거냐 해운주를 살 거냐 할 때 제가 네. 해운주를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 해운주가 좋아져야지 조선주가 그래야 발주가 조선주에 생기거든요. 따라간다. 그러면 지금 조선주가 더 조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쪽인데 최근에 성과 자체도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중고성과이라 성과라든가 저는 아직까지 조선주에 대해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밸류 자체가 여전히 높고 아직도 수주가 더 나와야지 실적이 좋아지지 워낙 높아요. 그래서 대신 간신권에 막 추가적으로 해운업종이 상승한다 한다면 조선 선사들, 해운 선사들이 발주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컨테이너 업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한국조선해양이거든요. 컨테이너 업종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이런 회사들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수요이기 때문에 원자재와 관련된 구리라든가 이런 또 비철금속과 관련된 회사들도 뭐 관심을 해운 상승과 함께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그런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강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운주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이제 발주가 늘어나는 걸로 인한 조선주들도 조금씩 따라갈 수 있다.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원자재 물동량이 늘어나고 해운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 섹터는 어디 보시나요? 뭐 역시나 지금 가장 먼저 출발했던 건 구리고요. 구리. 구리가 먼저 갔고 그다음에 이제 철광성이 가격이 보니까 6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정말 많이 올랐죠. 역시나 영향력이 있던 거는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입니다. 이 네. 부분은 가장 많이 올랐고 뭐 구리, 철강, 에너지 이제 뭐 곡물까지 이어지면서 역시나 수익을 보는 쪽은 원자재 쪽과 식료품 쪽 이쪽이 이제 수익을 봤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것이 이제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좀 수혜를 보고 있는데 역시나 원픽은 이제 해운 운수 쪽이고요.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영풍, 고려아연, 대창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최근에 고려아연이나 대창 같은 경우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그나마 뭐 좀 볼 수 있겠다 하면 뭐 저는 영풍 정도는 좀 관심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이런 빅사이클에 들어오고 나서 주가는 이미 좀 선반영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을 하시면 결코 결과물이 좋지 않거든요. 이제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차분한 진입 시점이 만약에 내가 여기로 좀 관심이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이 좀 날 것 같다 생각을 하신다면 차분하게 좀 기다리는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해운주에 대한 전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미 해운주들은 이미 거의 다 올 때까지 왔다라고 보시는 건지 앞서서도 해운주 지금은 관심 없어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김민준 전문가님. 앞으로 좀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이 해운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그럼 지금은 그냥 기다려보자 라고 아니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제 지금 해운 인지수가 좋았으니까 아까 박준영님께서 말씀하시는 후발적인 섹터로 연결고리가 맺어지는 그렇죠. 선박 수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뭐 조선 쪽으로 이제 수급의 이동을 체크해야 되는 시점이고 해운 운수가 먼저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고점에서 가격 조정이 필요한데 그 근거치가 무엇이냐가 이제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중국이 지금 긴축 기조로 들어갈 공산이 좀 있거든요. 2월에도 유동성 회수를 했고 네. 이번에 양해 때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규모 부양책과 신흥국 중심으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해운 운수 쪽이 좋아졌는데 이번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멀리 뭐 호주 쪽으로 가는 물동량들은 기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태풍이 분다거나 그러면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으면서
해운 이제 BDI 지수라는 게 발틱 지수라고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 조정 국면. 그러면 내가 샀을 때는 고점이 돼버리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수급은 안 들어오고 조선업계 선박 수주 물량이 터지면 그쪽으로 수급은 넘어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는 뭐 신흥국 남미 중심 코로나 백신이 안착하면 물동량 증가는 추세가 좀 이어진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런데 대외 변수가 좀 있다. 중국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뭐 해운주는 쉽습니다. 대한항운, KCS 해운, H&M, 페노션 이렇게 딱 4개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입이 좀 부담스러운 시점이지 않나. 오늘도 좀 많이 네, 올라오기도 그렇죠. 했고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준현 운영형님께서는 해운주에 대한 향후 전략 어떻게 체크를 하실까요?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해운업종은 뭐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워낙 그 시장 변동 산업이거든요. 네네. 뭐 반도체보다 훨씬 변동성이 큽니다. 뭐 급등했다가 급락할 수 있는 거고 10년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해운주들 과거에 망한 회사 많거든요. 한진해운 최근에 망했고 그 전에 페노션도 다 망해본 기억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뭐 지금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부도가 나가지고 SM그룹으로 넘어간 거고 페노션도 STX 그룹 쪽에서 아마 감자해가지고 페노션 보시게 되고 연봉 치시게 되면 180만 원입니다. 감자였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200만 원이 넘어요. 그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네. 한진해운은 부도가 났고 그다음에 만약에 현대상선 HMM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1년만 늦게 해운업황이 안 좋아졌으면 현대상선도 감자입니다. 거의 또 감자까지 가면서 또 자금을 벌렸어야 되는 정도로 변동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해운주가 절대적으로 장기 투자는 해서야 되는 안 되는 거고요. 해운 지수 업황에 따라 가지고 단기 모멘텀 투자가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일단은 그 종목별로 좀 보시게 되면 일단 HMM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심인데 이게 이제 HMM의 장점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뭐 여전히 지금 컨테이너 주가 사주에서 하락하고 있지만 강세입니다. 강세고 실적 변동폭이 실적이 빠르게 더 크게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어요. 작년도에 영업이 9천억인데 올해 2조 원이 넘어갈 거라는 전망인데 이제 이 회사의 때 약점은 뭐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하셔야 되는데 뭐 예를 뭐 이거 뭐 PER 4배니까 주가 싸다 얘기를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회사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에 이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 전환사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했어요. 대부분 산업은행 발행이겠지만 보시게 되면 전환사채잖아요. 네. 뭐 이거 뭐 발행 주식 있습니다. 6천만 주, 뭐 8,300만 주, 8천만 주, 2천만 주, 4천만 주 해가지고 5억 7,800만 주 전환사채가 있고 또 신주 인수권부 물량이 1억 2천만 주가 있어요. 자, 두 개 더하면 몇만 주냐? 그거 7억 주입니다. 7억 주가 잠재적인 물량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 현재 지금 상장 주식수가 몇 주냐? 3억 3천만 주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10억 3천만 주짜리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현재 주가 2만 6천 원을 곱해보세요. 이 회사 시가총액이 26조 원입니다. 자, 26조 원이면 현재 LG전자가 시가총액이 25조 원이에요. LG전자보다도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정도로 주가가 비싸다는 겁니다. 많이 올라왔다. 예, 네. 이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PER이 4배가 아니라 물론 이 회사가 돈을 벌어가지고 전환사채를 소각할 수는 있어요. 예, 소각할 수는 있는데 예, 그렇게 본다면 PER이 12배 정도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싸지가 않다. 이런 또 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전환사채 물량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은 좀 증가 좀 되는데 다른 그 컨테이너 업종 지수에 비해서 실적이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이 실적 예사도 작년 대비해서 50%까지 증가가 좀 되는데 네. 작년 연간 실적 대비해서 실적이 크게 증가되지는 않아요. 이 영업이 다 2,500억 정도 좀 되는 거니까 근데 주가는 많이 떴거든요. 조금 전에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업종 지수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실적이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페노션은 실적 증가 크지 않는데 주가는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만 높아져서 네. 현재 역사적인 상당히 고점이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BDI 지수가 올라가도 별로 민감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거의 90%가 장기 계약으로 딱 계약이 딱 책정이 돼 있어요. 나머지 10% 정도만 스팟 가격, BDI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BDI 지수가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네. 대한해운 같은 경우 실적에 영향이 크지는 않아요. 이제 폴을 보시게 되게 되면 가장 많이 뜬 게 올해 들어서 HMM이 90%, 그다음에 뭐 페노션이 약 38%, 그다음에 대한해운이 21% 떴는데 대한해운은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정 가격이 PDI 지수가 변동성이 큰데 어느 정도 고정 가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유가에 따라 가지고 약간 비용을 하주더라고 약간 네. 어떤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대한해운이 나올 거고요. 대한해운이니까요. 그렇죠. 네. 이게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컨테이너 지수 관련된 HMM 쪽에 단기 매매를 한다든가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해운 업종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영역이지 네. 지금 들어가서 기관하고 외국인들 산다 그래가지고 따라서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우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원자재 물동량 증가에 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철강이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이쪽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HMM은 뭐 워낙에 많이 올라서요. 주요 좀 해운업에 관련된 해운주 가운데 주요 종목들 위주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참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픽 종목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 네, 뭐 탑픽 종목은 HMM입니다. HMM. 워낙 네임드가 좀 있는 종목이고 예전에 구현대 상선이었으니까 컨테이너 지수가 일단 움직임이 제일 다이나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을 많이 하실 텐데 네. 월봉 차트 모습 잠깐만 보시죠. 이제 월봉 차트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 장기 이평선과 이격도라고 하죠. 이 여기를 이제 흔히 말해서 내가 좀 먹겠다, 수익을 내겠다, 여기에 좀 닿지 않겠나 이렇게 접근하시거든요. 그러면 얘가 가격이 5만 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이미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박준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점 상단입니다. 고점 상단이고 주가라는 것이 쉼없이 올라올 수는 없거든요. 거의 6개월 내내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쉴 때가 좀 됐고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과 연기금 외국인은 다르거든요. 그들은 한없이 좀 자금 유입이 되는 쪽이고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관심을 두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준영 운용령님께서는 앞서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어요. HMM 그리고 페노션 대한해운 중에서 뭐 HMM이나 대한해운 가운데서 좀 탑픽 종목이다라면 조금 안정적으로 대한해운. 예, 대한해운입니다. 좋을까요? 예,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적고 최근에 충분히 3,400원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예상과 조금 전에 전용선 매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가 좀 돼 있고 또 그다음에 네. 약간의 실적에 플러스 요인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작년도에 대한해운 LNG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의 스팟 가격과 LNG 선 운임과 관련된 부분이 연결이 좀 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매출액이 네. 한 10% 정도 차지하는데 이 자체가 어떤 실적의 어떤 플러스 요인으로 앞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PBR이 지금 1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낮기 때문에 하방이 좀 지지가 좀 될 수 있다. 이런 또 부분 안정성을 고려해 본다면 대한해운이 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대한해운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야인스톡에서는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근에 살짝 좀 쉬어가고 있는 지수 국면에서도 해운주들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뭐 BDI 지수라든지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들 기대감 계속 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좀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는 점이라든지 앞으로 뭐 변수들이 충분히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염두에 주시고 해운주 접근하실 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